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뭐 오늘 4%, 그 7%, 거의 또 연일 기록 경신이에요. 기록 경신이에요. 뭐 우리가 또 오르는 것도 기록을 또 세우고 있지만 또 빠질 때도 또 기록을 쓰면서 또 빠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 그리고 환율도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1215원 33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 자체에서 일단은 뭐 모든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모든 요인들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자, 환율이 1215원 33전을 기록했어요. 일단 환율이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뭔가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나스닥은 1%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9280포인트 하단에 여기 요 밴드 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매수에 대한 밴드라 했죠. 그 매수에 대한 밴드를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하락이 좀 더 여기까지는 좀 들어올 수 있는 하락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24,600포인트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하락 자체가 한계가 있는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봤던 거였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확실성,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큰 불확실성을 나타냈던 것은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영향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을 조금 붙여냈다는 것은 하방에 대한 일정 부분 경직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을 때 땡겨 올려주는 힘이 있다는 것은 하방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말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럼 뉴스를 한 개씩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문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지금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있다. 자,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과 토론을 했는데 북한 실력 행사 전에 여당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내 지도부가 빨리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빅텍 볼게요. 빅텍. 우리가 흔히 전쟁주라고 하는 빅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텍, 스페코, 이 세 가지 종목이 스페코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쟁 방산 관련주가 움직였다고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군사 도발이라는 악재가 이루어졌다. 악재가. 그러니까 그 악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북한에 대한 도발 리스크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도발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우리가 4월 21일 날 북한에 대한 도발 리스크가 있었을 때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다음날 이제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 드러났었고, 대신 우리가 그 앞에서 큰 뭐랄까 이제 변동성이 좀 생겼던 2016년도 6월 달에 요때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죠. 북한에 대한 리스크로.
그래서 지금 이때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이제 변동성 자체는 북한에 의해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런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급락은 항상 존재를 해왔다. 대신에 이런 것 지정학적 리스크는 복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 치고는 너무 하락이 컸어요. 너무 하락이 컸어요. 그러면 외국에 대한 요인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외국에 대한 요인도. 근데 미국 증시에 대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었길래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빠질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또 다른 것이 자, 결국 이 뉴스로 봐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19 사망자가 중국의 공식 발표 14배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환자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경기지표를 봤을 때 회복은 회복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는 금요일에 봤던 것처럼 여타의 모든 것들, 여타의 모든 전염병들이 8개월에서 11개월 내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코로나19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위기를 향해서 위기를 넘어서 결말이 나오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이죠. 그 위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결말이 나타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조정이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위기 절정 결말입니까? 제가 그게 헷갈리는데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졸업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위기 단계가 있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그거를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즉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재확산 분위기가 주가에 대한 하락에 좀 더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이제 국내에 대한 경상수지 바로 수출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이거는 5월달이고요. 이거는 1월달에서 5월달이고, 요거는 이제 4월달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갈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뜻하거든요. 그러나 전년 대비해가지고 25.5% 감소했다. 전년 대비 11.3% 감소했고, 그럼 2020년 5월달은 작년 이 수출 금액 대비해서 23.6%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수입도 줄었어요. 수입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불황형 흑자. 불황인데도 흑자가 나잖아요. 지금 불황이야.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있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양 모든 것이 다 줄었는 거예요.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대한 부분 지표도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국내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는 가운데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던 것. 자동차도 안 좋았고 석유화학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좋았던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제가 왜 반도체를 강조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재편되는데 그 시장이 재편은 바로 반도체를 통해서 재편돼요. 왜냐? 이 반도체 업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실적이 불황형 흑자로 나는 거예요.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로 지금 시장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경상수지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반응을 먼저 했었느냐? 바로 기관이 움직이면서. 그럼 수급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자,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지수 흐름이고, 여기에 수급을 잠깐 보시면, 자, 2020년 6월 달부터, 그쵸? 최근에 내가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역사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2019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까지, 요 구간에 누가 많이 샀느냐? 요 구간에. 여기가 이 전까지는 최저점이죠. 여기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빠져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많이 샀느냐 이 말이죠. 그럼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수급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보면, 아이고, 7월달 1월부터, 자, 어때요? 누가 가장 많이 샀어요? 누적 순매수를 보세요. 개인도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이 유일하게 샀는데, 기관 안에서도 누가 가장 많이 샀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아졌어요. 이 기간에. 그러면 이 기간에 바닥을 여기서 다진 것은 누구다? 이거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고, 자,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딱 2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죠. 5월 25일까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앞에서 연기금이 자리를 잡아줬던 요 자리를 채우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 여기서는 또 누가 샀느냐? 개인과, 보이시나요? 개인과 기관이 샀는데,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 또 샀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여기 나온 개인은 바로 동학개미라고 우리가 칭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연기금이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이 연기금이었는데, 최근에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쳐요. 언제부터 갑자기 매도가 늘었느냐? 6월 3일부터 매도가 늘었어요. 자, 6월 3일이면 어딘가? 자, 갭을 붙여가지고 21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부터 매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담된다는 거죠. 부담된다. 우리가 여기에 이 상단을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이때보다 절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이 자리보다 수출이 긍정적이냐? 시장은 냉정히 묻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여기에 넘어서야 되는데, 수출이 좋아? 아니. 경제 좋아? 아니. 경기 회복됐어? 아니. 코로나는 해결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바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릴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 봐요. 그건 아니라 봐야 되죠. 지금이 최악인가? 이때처럼 최악의 상황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자, 1439포인트부터 2217포인트까지 지금 움직였는데, 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1439, 2217,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일단 1920포인트가 나오네요. 1920포인트가.
여기 요 포인트까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해서 요 포인트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서 들어올렸던 자, 요 정도 자리 20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요 빠졌던 요 자리가 요 자리를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2000에서 1980 정도. 요 정도에 대한 하락. 미국장도 한 요 정도 포인트에 대한 공간이 있었는데 한국 증시도 한 요 정도 공간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판단합니다. 시장이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올라왔던 것을 또 급하게 빼거든요. 급하게 뺐을 때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또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훨씬 더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파는 사람도 많지만 사는 사람도 많다.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주가 올라가 계속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래대금이. 가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식이 조금 배부른 소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그 가족분들 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너무 빨리 오른다. 추천을 하시면 종목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매매하기가 힘들다. 종목이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배부른 소리도 하셨어요. 그때 한편으로 조금 아차 싶었거든요. 야, 저만큼 시장을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원래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오르는 것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지, 이게 빨리 오르거나 늦게 오르는 것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좀 배가 부른 거죠. 사실. 배가 든든하니까 그때 이제 반찬 타령을 하는 거잖아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나는 옛날에는 비빔밥만 먹다가, 아이, 나는 비빔밥 안에 고기는 꼭 넣어 먹어야 돼. 계란 한 간에도 끊어 먹어야 돼. 좀 살기 시작되면 그런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지금 시장도 조금 그런 거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시장이 조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하루에 5% 먹어도 이것과 뭐해? 10%, 20%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의 하락은 상당한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노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신 그때까지 누가 살아남아 있느냐, 누가 시장을 이탈할 것이냐. 일부가 이탈을 하셔야지만 시장은 다시 살아 올라올 수 있겠죠. 시장을 떠나실 분들은 빨리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시장을 빨리 떠날 사람들은 떠나야지만 시장은 오릅니다. 시장이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빨리 반등이 나와서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락이 크면 또 거기에 상승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대부분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기관은 이런 대량 매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항상 포트를 교체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포트를 어디로 교체할 건지
그거를 지금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 포트를 교체를 하는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에 저는 베팅할 거라 봐요. 그것이 반도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의 저가 매수가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종목에 대한 추천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익절가라든지 손절가를 잘 지키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시장이 가파른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와우 밴드와 와우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얘기 나누고, 거기에 이제 저거 오늘 라이브 방송 때 했던 얘기 중에 일부가 금요일장의 추가 매수 물량에 대한 반등 일부를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고, 다음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에 따른 방향전은 가능하다. 나쁘게 보지 말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 이후에 여기서 이익 실현 반드시 했던 물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오늘의 하락은 조금 과한 하락이라 보고, 내일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대신에 그 반등이 조금 열린 결말로 차라리 시가가 조금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신 캔들로 시가가 빠져 시작한다면 캔들로는 양봉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만약에 갭이 붙는다면, 갭 상승이 붙는다면 그 갭 상승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갭 상승은 지금 자리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갭 상승보다는 시가가 빠져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강한 양봉이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에는 건전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포트는 개편된다. 누구에 의해? 바로 기관에 의해서 개편된다는 것까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수출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은연중에 그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급락은 급등을 반드시 부른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자,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